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그릉입니다. 네. 셜록님이 없는 빈자리가 오늘도 네. 인사에서부터 이렇게 티가 나네요. 네. 되게 기대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 그쵸 그릉님? 말씀을 셜록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아주 네. 그냥 칭찬을 지금 상상 속으로 셜록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방송으로는 들어보셨죠? 셜록님하고 네. 진행했던 거. 네. 텐션이 보통이 아니시거든요.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죠. 오늘 만나 네. 뵀으면 아주 두 분이 궁합이 아주 잘 맞았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제가 딱 중간 정도 되고 그리고 우리 그릉님이 살짝 차분한 텐션이고 셜록님이 굉장히 하이 텐션이기 때문에 이게 화음처럼 잘 어우러졌을 것 같은데 네. 그게 너무 아쉽고 제가 다음번에 또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 그쵸. 셜록님 계실 때 한번 오세요. 네. 언니들의 인생책 인생영화 18번째 손님과 함께 오늘은 인생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릉님이 네. 꼽아주신 인생영화는 미드나잇 인 파리. 이게 네. 책이랑은 결이 사뭇 다르잖아요. 예, 이제 많이 틀리죠. 네. 어떻게 이 미드나잇 인 파리를 선정하게 예. 되셨어요? 이제 영화 개봉한 지 한 10년 다 돼가는 영화예요. 이제 2011년도 영화인데 한국에서는 이제 다음에 12년도 개봉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영화 포스터를 봤는데 포스터 자체도 이렇게 회화처럼 되게 이렇게 맞아요. 푸른색이 이렇게 그 강변을 걷는 남자 주인공의 모습이 네. 되게 이제 예쁜 포스터였어요. 근데 그 포스터를 보고 그때 보러 가야지 이제 그리고 갔던 기억이 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좀 예술가들 얘기를 좋아해요. 특히 뭐 좀 다큐나 네. 아니면 이제 다큐의 성격이 짙은 전기 영화 같은 거를 되게 좋아해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제가 뭐 일은 지금 다른 걸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좀 미술 전공이라 그렇죠. 네. 좀 이제 좀 관심사도 많이 있었고 옛날에 이제 대학 다닐 때 서양 미술사라고 두꺼운 책 하나 있습니다. 그 곰브리치. 네네 모든 전 항상 네. 앞에 한 1챕터 읽다가 다시 돌아가고 저도 그 기억이 나요. 엄청 두꺼워요. 끝까지 못 읽어요. 절대 못 항상. 읽어요. 예, 진짜. 또 사진이 또 뭐 많이 있고 정말 그래서 수학의 정석 같은. 그래서 굉장히 미술사에 대한 흥미를 많이 떨어뜨리는 책이에요. 모든 맞아. 이제 1학년 때 교양 때 봐야 되는 책인데 흥미를 너무 떨어뜨려. 예, 그게 참 아쉬운 책인데 이제 거기서 봤던 이제 어떤 당대 화가들, 이제 유럽의 유명한 이제 어떤 미국의 또 이제 뭐 예술가들 등장하는 것 자체로 너무 참 보는 재미가 있는 영화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영화 초반부에 그 파리의 어떤 풍경이 네. 굉장히 좀 초반에 약간 시간을 할애해서 좀 맞아요. 나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정말 그 자체로 좀 힐링이 많이 돼요. 지금 특히나 여행을 못 가는 시기여서 예. 더더욱 힐링이 네. 되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기에 또 보시면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보시면 여행에 대한 갈증도 좀 많이 해소될 그쵸.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런 예술 쪽에 관심이 또 있는 분들은 또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네.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드나잇 인 파리를 재밌게 봤다는 언니들도 제 주변에 꽤 있어서 네. 그래서 추천을 해주셨을 때 이거 재밌겠다 저도 예. 그 생각을 하면서 네. 봤거든요. 네. 근데 좀 그 우디 앨런 감독 영화잖아요. 네. 이 영화가. 예, 근데 예. 우디 앨런만의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이분은 뭔가 제가 이전에 봤던 작품들도 네. 꼭 커플이 등장을 하는데 서로 안 맞는 거야. 뭔가가 안 맞아. 네네. 그래서 다른 인연을 찾게 된다거나 네. 아니면 첫눈에 반해서 열렬히 사랑하는데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지게 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 결국에는 안 돼요. 처음에 등장했던 커플이 서로 네. 연결이 안 되고 헤어지면서 끝난다거나 좀 반복되는 설정이 있나 보네요. 허무함도 있는데 네. 그게 또 현실을 굉장히 또 잘 담아내서 공감도 되고 그리고 이분이 워낙 또 블랙 코미디 형식의 영화를 잘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재미도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미투 운동이 벌어지면서 과거의 행적들이 이제 드러나는 바람에 그쵸. 지금 거의 이제 영화계에서 저도 우디 앨런 감독의 영화인 줄은 보러 가는 날까지 몰랐어요. 네네네. 영화 소재가 마음에 들어서 보러 갔는데 이제 마침 우디 앨런 감독 영화더라고요. 근데 영화 자체만 봤을 때는 이제 제가 이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알고 있었던 그 감독의 어떤 특별한 색채 같은 거를 이제 뭔가 느끼지는 못했어요. 이제 좀 로맨틱 코미디 같은 또 그런 이제 소재의 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다른 이제 특징들이 많아서
홍상수 영화에서 좀 보는 것처럼 네. 어떤 감독이 특유의 이제 이제 주인공에게 투여하는 네. 뭔가 그런 느낌이 있죠. 이어지는 정서가 감독님 말씀을 들으니 그쵸? 또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주인공이 싶기도 하고. 그냥 우디 앨런 같아. 아, 이분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여자들이 계속 막 이러면서. 저 감독님 말씀 듣고 또 이제 다른 작품들을 한번 또 봐야 네. 되지 않나 또 그런 생각도 또 드네요. 저는 몇 년 전에 나왔었죠. 이것도 한 6, 7년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카페 소사이어티라고 네.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나온다고 나왔다는 해서 건 알아요. 예. 그래서 봤거든요. 보지 못했어요. 예. 되게 아름답잖아요. 그 배우도. 네. 그래서 궁금해서 봤는데 재밌어요. 그냥 웃으면서 보게 되는데 네. 결국 끝에는 뭔가 모르게 허무해. 보고 나서. 그래서 이 둘은 결국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전작품들도 보면 뭐 내 남자의 아내도 좋아. 있었죠. 블루 제스민. 하비에르 바르뎀. 맞아요. 네. 매치 포인트. 네네. 이런 작품들도 보면 약간 결이 좀 비슷한 느낌으로 가요. 전개가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네. 사이에서 갈등하고 어떤 걸 선택하게 되는지 반복되는 마지막에 포인트가 선택하는 있네요. 것이 뭔가 허무하게 끝나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근데 그에 반해서 미드나잇 인 파리는 저는 끝이 그렇게 허무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쵸, 뭔가 이 주인공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한 것 같은 느낌이 그쵸. 와서 뭔가 이제 새로운 변화를 예. 이제 선택을 하는 저 결말로 끝나죠. 네. 그래서 아마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영화는 어떤 이야기로 전개가 되는지 줄거리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이제 할리우드의 시나리오 작가로 일을 하는 이제 주인공 길이 있어요. 근데 아주 이제 잘 나가고 있고 이제 직업적으로 성공한 이제 길이 약혼자가 있는데 이제 이네즈하고 약혼자 부모님하고 파리 여행을 이제 옵니다. 네. 약혼자 이제 부모님이 아주 이제 부호인 사업가. 돈이 굉장히 많아 보이던데. 예, 아주 뭐 럭셔리합니다. 보면은 매번 아주 비싼 레스토랑에서 칼질하고 고급 호텔 그렇죠. 이제 뭐 아주 뭐 좋은 식사하시고 네. 그러니까 그 장인어른 사업 출장을 때문에 파리 같이 출장을 따라 나왔어. 오시는데 껴서 온 거예요. 그 정도로 돈이 많다는 거지.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길은 이 여행에 있어서 그렇게 이제 지금 말발도 없고. 그치, 뭔가 주눅 들어있는 느낌이 이제 뭐 있어. 껴서 자기가 이제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이제 뭐 못 나가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껴서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입지적으로도 약간 큰 소리는 못 치는 상황이기도 길도 하죠. 돈벌이가 좀 괜찮아요. 괜찮은데 것 같은데. 약혼자 집안이 이제 원체 부유하니까 이제 좀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파리 여행에 와서도 이제 이 커플이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부모님도 같이 여행을 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관심사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코드가 너무 달라. 예, 본인은 또 이제 쓰고 있는 소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서로 여행 코스가 좀 잘 안 맞고 흥미가 안 맞고 그래서 혼자 이렇게 밤에 파리 밤거리를 이렇게 좀 혼자 걸어서 다니고 이제 이렇게 영감을 얻으려고 하다가 정말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타임슬립을 하게 되죠. 예, 타임슬립하는 과정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예, 너무 로맨틱하고 너무 재밌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과거로 1920년대로 돌아가서 당대 예술가들을 이제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매일 밤 맞아요. 자정에 종소리가 울리면 그 같은 장소에 가면은 또 타임슬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른 예술가들과 더불어서 극 중에서 이제 아드리아나라고 나오는 이제 당대 예술가들의 그 아주 뮤즈면서 마리온 꼬띠아르가 연기했던 이제 너무 아름다운 이제 여인을 만나면서 또 사랑에 빠지는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되게 재밌는 게 어마어마한 출연자들이 배우들이 등장합니다. 캐스팅이 뭐 대단해요. 엄청나더라고요. 이제 뭐 그냥 보시면 다 유명한 영화들에서 다 한두 번씩 보셨을 만한 이제 엄청난 배우들이 나오고 또 그분들이 또 과거에 아주 유명한 예술가로 나오고 그렇죠. 또 그런 재미가 또 있고요. 그래서 또 연기를 또 멋있는 연기를 또 보는 재미가 또 있습니다. 주인공 역으로는 오웬 윌슨 그리고 약혼자 역으로 레이첼 맥아담스가 출연하는데 이 맞아요. 레이첼 맥아담스는 모든 타임슬립 영화에 다 출연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에도 출연을 했었고 그리고 시간 여행자의 아내라는 영화에도 등장을 하고 그러게요. 약혼자 아니면 아내 역할로 등장을 하는데 좀 현실성 있는 캐릭터로 항상 나오시네요. 그리고 이 미드나잇 인 파리에서도 이 시간 여행을 하게 되는 길의 약혼자로 등장을 약혼자로 하고요. 나오고.
그리고 살바도르 달리라는 예술가 역에 에드리언 브로디가 네. 너 정말 나오고. 단역인데 네. 이렇게 캐스팅이 됐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점이 네. 너무 닮은 배우들이 나와요. 네, 인물들하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이제 에드리언 브로디가 이제 살바도르 달리 역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버트루드 스타인 역의 캐시 베이츠, 예. 미저리로 유명한 네네, 배우가 그분도 나오시고, 등장을 하고요. 또 이제 피카소 역을 이제 하신 배우님이 또 많이 나오시는데, 이제 마르시알 디폰조보라고 이제 네. 그분도 굉장히 이제 피카소가 출연하는 장면이 많은데 그분도 굉장히 닮으셨고, 네. 그다음에 그 이제 해밍웨이 역의 네. 코리스톨, 네네, 그분도 상남자 예, 느낌으로 나오고, 터프한 아주 멋있는 분으로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톰 히들스턴이 나와요. 깜짝 놀랐습니다. 스캇 피츠제럴드 역으로 이제 네. 나오는데, 제가 궁금해서 네. 스캇 피츠제럴드는 또 어떻게 어떤 생겼는지. 비주얼이셨는지 검색을 했더니 그분도 아주 엄청난 닮았습니다. 미남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네. 그리고 이게 제가 검색하면서 놀란 것이 극 중에 나오는 예술가들 대부분이 미남이에요. 실제로. 예. 네. 그러니까 그 어니스트 허밍웨이도 보면은 굉장히 이제 비슷한 느낌의 아주 맨리한 상남자. 예, 상남자 스타일의 미남자고, 그다음에 한두 분을 제가 더 찾아봤는데 뭐 미남들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아니, 좀 안타까운 건 그런 것 같아요. 이걸 좀 알고 봤으면, 그러니까 이 인물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를 그쵸, 알고 예. 봤으면은 와, 싱크로율 장난 아닌데 그쵸. 그런 예. 생각하면서 봤을 텐데. 더 재미가 있으셨을 그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냥 해밍웨이, 유명한 해밍웨이, 뭐 피츠제럴드, 네. 그리고 뭐 피카소 네. 이름만 알지 얼굴을 잘 모르죠, 모르니까. 저희가. 예. 그리고 저희가 아는 해밍웨이는 이제 그 노년의 해밍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백발에 이렇게 턱수염 그렇죠, 턱수염 이렇게. 이렇게. 근데 청년 시절을 찾아보시면 비슷하게 생겼습니까? 예, 이제 그 배우님들하고 다 비슷하시고, 이제 뭔가 큰 특징이 다 있으시고, 굉장히 참 1920년대 파리는 미남 미녀만 모였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예, 와꾸가 뭔가 훌륭한 배우들이 등장한다. 이제 그런 재밌는 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은 엄청 유명한 배우가 됐죠. 레아 세이두까지 해가지고 예, 어마어마한 캐스팅으로 영화가 대단해요. 볼거리가 아주 풍성합니다. 네. 진짜 그런 배우들을 보는 맛으로 네, 또 네. 충분히 매력적인 영화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네. 제가 이제 평을 좀 찾다 보니까 네네. 이 영화를 두고 시내 21에 김혜리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술가 맞춤형 패키지 시간여행. 예. 이게 소설가로 전향하려는 할리우드 각본가인 길이 자신이 동경했던 1920년대 파리 예술가들을 시간 여행으로 만난다라는 설정이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예술가 맞춤형 패키지 시간 여행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은데 맞죠. 예. 어떠세요? 이런 설정 어떻게 이게 다가왔는지? 누구나 한 번씩 꿈꾸는 일이 아닌가. 음. 이제 너무 진짜 뭔가 타임슬립 자체도 아주 신기한 일인데, 그 중에서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경했어. 예술가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의 또 시간 여행은 뭐 누구나 한 번씩 꿈꾸는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한 번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여러 반복적으로. 번을 계속 예. 가죠. 그리고 예, 심지어 예. 자기가 쓰던 소설을 가지고 가서 네. 또 코치를 받고. 코치를 받기도 하고 코멘트를 그쵸. 받고 이제 네. 거트루트 스타인에게 네, 네. 내 소설이 어떤지 그렇죠. 평을 듣고 그렇죠. 해밍웨이한테도 고쳐나가는, 물어보고. 해밍웨이에게도 물어보고 네. 그런 과정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건 예술가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그렇죠. 예. 그 자체로 굉장히 뭐 이상적인 어떤 그 정말 아름다운 꿈이죠. 그쵸. 꿈 같은 설정이죠. 예.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내가 생각하는 황금기는 어떤 시대였지? 그리고 시간여행 가능하다면 나는 어느 때로 돌아가서 누구를 만나보고 그렇죠. 싶을까?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대한민국에서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황금기가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네. 파리 같은 유럽은 네. 이제 뭔가 그런 근대화의 역사도 오래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뭔가 문화적으로 번영기도 굉장히 길었고, 길고. 예. 이제 극중으로 20년대는 이제 그 1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 직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번영했던 시기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근대화 역사가 너무 짧잖아요. 그러니까요. 6.25 전쟁도 너무 얼마 안 됐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황금기라고 생각을 하면 저도 사실은 너무 아쉽게도 이렇게 네. 딱 떠오르는 시기가 없고, 뭔가 돌아가고, 그렇다고 조선시대로 가고 싶지도 않고. 예. 근데 그 전으로 가자니 너무 멀고. 근데 그게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성별을 바꿔서 그렇죠.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시기가 그렇죠. 있느냐라고 하면 네네. 저는 뭐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네. 학자가 되어보거나 네. 여러 학자들을 만나가지고 서로 네. 이제 문답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거나 명문가에 이럴 수 있겠지만 자제가 돼요. 내가 만약에 이 성별을 그대로 가지고 네. 과거로 돌아간다면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또 제가 또 잠깐 생각했던 것이 이제 길이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1920년대 파리에 갔는데 영어가 다 통해요. 어머, 이거 되게 자기적인 설정이다 진짜. 근데 또 약간 그런 이유가 있는 게 1920년대 파리에 실제로 그 미국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들었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달러의 가치가 네. 굉장히 많이 뛰었대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파리에 가면 이제 더 달러 가치가 높으니까 좀 더 풍족한 생활을 또 할 수 있고 아니면 좀 더 버틸 수 있는 또 그런 게 됐고 또 그 당시에 또 미국은 인종차별도 좀 여기는 이제 뭐 다 백인들이 많이 나오지만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극 중에 이제 콜 포터라고 또 재즈 아티스트도 나오는데 그 재즈가 번영했던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재즈도 굉장히 파리에서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이 이제 번성을 했는데 그 이유가 또 이제 흑인들이 미국에서는 많이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인종차별이 남아 있었는데 유럽에서는 훨씬 그게 덜했대요. 그리고 이제 흑인이 연주하는 재즈를 또 오리지널로 좀 생각을 해주고 그러니까 오히려 백인 연주자보다 그 당시에 흑인 연주자가 파리에서는 더 그 대우가 좋았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음악과 미술과 이런 여러 가지가 부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거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왜 영어가 통했냐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많은 미국 소설가, 화가 보면 거기 이제 뭐 해밍웨이가 등장합니다. 뭐 거트루드 스타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마크 트웨인 얘기도 나오죠. 그리고 이제 거의 미국 예술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영어가 통했던 이유는 그들이 미국인이어서인 위해서. 것도 있고 사실 거기서 보면은 프랑스 아티스트가 별로 없어요. 이제 피카소도 스페인이죠. 스페인 작가고 그다음에 나중에 달리도 그렇죠. 달리도 그렇고 독일인이었나요? 달리도 스페인 작가로 그런가요? 요 내용 검토가 좀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때 만났던 이제 뭐 만레이라던가 이제 루이스 부뉴엘이라던가 그분들도 프랑스 분들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국적의 예술가들이 모여들었던 그런 시기가. 그러고 보니까 피츠제럴드도 미국 작가이고 그러고 보니까 만나는 인물들이 대부분 프랑스 국적이 아니었구나. 미국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어가 그렇게 가능했지. 문제는 또 뭐냐면 아드리아나랑도 영어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당신 영어 꽤 잘하는군요. 라는 대화도 아드리아나 보르도 출신의 지금 프랑스 분인데 또 그분이랑 또 영어가 잘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미국인 시선의 영화인가. 그러네. 좀 미국 중심에. 이제 물론 이제 시대적으로 이제 그런 배경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예술가들이 그러니까 1920년대에 만나는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술가들 중에서 혹시 평소에 내가 좀 관심 갖고 있었고 좋아했던 예술가가 등장하던가요? 이 1920년대 길이 만나는 예술가 중에서? 네, 이제 제가 거기 나오는 그 20년대 예술가 분들 중에서는 막 이렇게 끌리는 분은 없었고 사실 그 중간에 이제 기라고 이제 아드리아나가 마차를 타고 또 타임슬립 중에 타임슬립을 또 한 번 합니다. 에포크 시대로 가죠. 약간 또 전으로 가요. 이제 베레포크 시대. 그러니까 그 중에 아드리아나가 또 동경하는 시대가 또 나오죠. 그래서 베레포크 시대 그게 이제 19세기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890년대. 그래서 그때는 또 1차 세계대전 전이래요. 그러니까 약간 그 전과 후로 나뉘는데 이제 그 시기에 이제 첫 번째로 막심 레스토랑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물랑루즈라는 이제 그때 당대에 유명했던 이제 공간에 가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테이블에 앉아 계시는 이제 여러 예술가들이 있죠. 이제 뭐 고갱 드가와 같이 등장하는 그 테이블에 앉아 계신 이제 화가가 있어요. 툴루즈 로트렉이라고. 근데 저는 그 화가를 좀 좋아해서 원래 그래서 어떤 풍의 그림을 그리는 화가예요? 로트렉은 그 소재적인 면에서는 그 무희들을 많이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댄서들, 댄서들을 소재로 많이 그렸고 이제 그분이 약간 이제 그 현대 미술 약간 포스터 형식의 아버지라고 또 불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파인아트를 하셨지만
그 원래 되게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작가신데 이제 어렸을 때 사고를 당해서 이제 하반신이 이제 이렇게 성장을 못 하시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근데 집은 또 굉장히 또 부유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그림에는 몰두를 하게 많이 지원을 해주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인아트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좀 청년기에 술과 유흥에 많이 빠지시면서 이제 파리에 있는 물랑루즈의 어떤 그런 이제 댄서들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좀 사창가의 여인들과 이렇게 지내면서 거기에 거의 상주를 합니다. 그 여인들을 소재로 그림을 많이 그려요. 예, 근데 그 그림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그다음에 이제 움직임을 포착하시는데 그분이 굉장히 탁월해요. 그러니까 이제 댄서들은 거의 이제 춤을 추는 장면들 이제 그거를 아니면 이제 뭐 탈의실에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있거나 그런 동작을 포착하는 면에서 굉장히 너무 잘하시는 작가고 그거를 이제 나중에 본인이 어떤 물랑루즈 바나 다른 이제 그런 이제 공연이 있을 거잖아요. 공연에 그 포스터 같은 작업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때만 해도 다 손으로 이제 그리는 거죠. 근데 그 작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의 이제 현대 그 공연 예술 포스터의 정말 시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려진. 예, 이제 그래서 최근에 아마 몇 년 전에 로트렉 전시가 몇 번 있었어요. 예, 한국에도 굉장히 예, 그래도 사이에서 한 번씩 하는 편인데 너무 좋은 작업들이 많습니다. 아마 제가 보고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네요. 보면서 이 그림을 그린 화가였어. 네, 이런 보시면 생각을. 아마 예, 아는 유명한 작업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1920년대와 1890년대 이제 두 시대가 등장하는데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어떤? 왜 이렇게 다들 문란하죠? 보니까 피츠제럴드도 아내랑 같이 등장하던데 그렇죠. 예. 위대한 개츠비로 유명한 작가잖아요. 근데 이 피츠제럴드의 전기를 보면 워낙 아내가 방탕한 삶을 즐겨서 그래서 자기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책을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뭐 각본을 쓰기 시작하고 뭐 이런 사연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에서 등장할 때 보니까 피츠제럴드도 바람 피고 있던데 뭐 양쪽 다 만만찮게 바람 피고 있고 헤밍웨이도 그렇죠. 보니까 피카소의 내연녀와 눈이 맞아가지고 같이 여행을 떠나질 않나? 헤밍웨이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파리 왔을 때 와이프랑 왔어요. 어머, 근데 계속 혼자 있었잖아요. 전 싱글인 줄 알았어요. 저 싱글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어네스트 헤밍웨이도 자료를 보면 파리에 왔을 때 이제 와이프랑 왔다가 그 중에서도 또 아드리아나랑 또 뭐 이제 눈이 맞은 거죠. 연애를 해서 뭐 아프리카 갔다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이제 실제하고는 약간 차이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아드리아나 자체가 지금 이제 그분의 어떤 이제 그분이 얼마나 이제 그 좀 현실성이 있는 캐릭터인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1920년대 파리가 그런 술과 유흥이 이제 뭔가 이 예술가들 사이에 이제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참. 되게 신기한 문화가 그런 것 같은 것 같아요. 자유로운 시대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자유로운데 이게 나에게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애첩 같은 상대를 두는 게 너무 그쵸. 모두가 아드리아나도 사실은 이제 피카소와 그 극 중에 보면은 이제 지금 이제 데이트를 하고 있는 관계인데 또 피카소는 또 유부남이잖아요. 유부남이잖아요. 유부남이었고 또 뭔가 뮤즈라는 단어를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예전 이제 어떤 예술가들의 어떤 전기를 보거나 이제 이렇게 많이 그러면 그럴 거면 결혼하지 말고 그냥 계속 연애만 하지 왜?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또 그런 게 되게 좀 공통점으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왠지 느낌이 이 우디 알렌이 그런 예술가들을 좀 동경 하는 게 아닌가? 이것도 그런 예술가들 동경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공통된 점이 돋보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헤밍웨이도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여기서 나오는 저는 노인과 바다의 헤밍웨이만 떠올렸다가 와, 이 1920년대 헤밍웨이는 아주 상남자의 마초 같은 이미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보는데 그냥 왠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던 노인과 바다를 쓰신 분이 맞아? 그래서 맞아요. 느낌이 굉장히 달랐다. 그리고 좀 알고 보면 그 예술가들에 대한 히스토리를 좀 알고 보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맞아요.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극 중에 등장하는 이제 인물들이 그
요거 파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네. 말들이 있는데 혹시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럼요.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만일 당신이 젊은 시절에 파리에서 살 수 있는 행운을 누린다면 여생에선 어느 곳을 가든 파리는 마음의 축제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장콕토는 파리에선 아무도 구경꾼으로 남아있으려고 하지 않는다. 누구나 주연 배우를 꿈꾼다. 그리고 이제 거트루드 스타인이 또 나오죠. 그 여자분이 미국은 조국이지만 내 고향은 파리다. 그 정도로? 예, 이 정도로 또 얘기를 하시고 또 오스카 와일드는 선한 미국인은 죽어서 파리에 간다. 이제 이 정도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파리가 대단한 그 당시에 도시였다는 얼마나 거죠? 그 장소가 네. 동경의 예술가들에게 동경의 또 대상의 장소였는지 그래서 네.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혹시 파리 가보셨나요? 못 가봤어요. 아, 저도 못 가봤거든요. 네, 예. 아, 근데 지금의 파리는 조금 다른 분위기인 것 같아서 제가 좀 틀리겠지만 근데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요. 네, 그 영화 초반부에 이제 파리에 네. 대해서 풍경이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제 그 자체로도 많이 이제 이렇게 가보고 싶은 이제 로망을 좀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정말 잘 담겼더라고요. 네. 아름답게. 근데 정작 파리 여행을 다녀온 저희 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인종차별이 심하다는 얘기를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유 정신 못 차리고 아유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는데 네. 근데 이 영화에서 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중요한 네네. 사건이 하나 있어요. 네네. 이게 앞서 줄거리에서도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네. 주인공인 길이 약혼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네즈라고. 예, 근데 이네즈. 진짜 성격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많이 싸우죠. 길은 보니까 낭만적인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뭐 길을 네. 걸으면서 사색을 한다거나 같이 그림을 보고 대화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좀 중요한 네. 흥미를 느끼는 그런 인물이라면 이네즈는 관광 그렇죠. 화려한 어떤 공간에 가서 그렇죠. 즐기고 맛있는 거 먹고 보고 이런 걸 되게 또 좋아하는 아주 계획적으로 움직이죠. 네. 그리고 예. 뭐 어디 파티에 가가지고 네. 또 쇼를 본다거나 춤을 그렇죠. 춘다거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인물인 거예요. 이제 길은 네. 이제 지금 이제 쓰고 있는 또 소설도 있고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참 같이 여행 다니기 피곤한 스타일. 피곤한 스타일일 수 있지. 이제 지금 자기 생각만 하고 밥 먹자는데 오지도 않고 놀러 가자는데 가지도 않고. 아, 지금 이네즈 입장에서 지금 예, 보시는 갑자기 거죠? 입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스케줄에 너무 비협조적인 거죠. 그래서 이러려면 왜 왔나? 왜 집에 왔나? 있지. 예,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까지도 들게 만드는. 근데 좀 예술가 면이 남자친구? 있죠. 그렇죠. 진짜?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둘이 계속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와중에 폴이라는 학자가 네. 이게 이네즈의 남자 사람 친구였던 것 같은데 남사친이 그렇죠. 등장을 하는 바람에 네, 여기서 이네즈가 또 폴에게 매력을 느껴요. 그렇죠. 근데 나는 폴이 참 반맛이었어요. 그렇죠. 너무 잘난 척을 많이 하죠. 아니, 너무 허세가 심한 거예요. 네, 네. 약간 이런 약간 맨스플레인 좀 심한 그렇죠. 남자. 너무 다 자기가 잘 안다고 하고. 뭘 하나 얘기하면은 그냥 술술술술 나오는데 그게 그렇죠. 별로 거기까지 듣고 싶지 않은데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나중에 보면 또 정확한 정보도 정확하지가 아니에요. 않아. 틀려. 부정확한 정보를 너무 자신감 있게 네. 얘기를 하는. 심지어 폴에게도 약혼자가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폴도 자꾸 이네즈에게 뭔가 추파를 던진 느낌. 그렇죠. 폴 여친이 굴 먹고 탈났는데 이제 그쵸. 굴 만나요. 근데 그러면 자기도 파티를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 간호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또 이네즈랑 춤을 추러 또 간다고 하고. 예, 이제 또 뭐 그런 관계들이 막 얽히고 섞이다 보니까 있죠. 길은 힘든 거죠. 그렇죠. 여자친구 이제 약혼자와의 관계에서 뭔가 더 발전된 어떤 미래를 그릴 수 없다라는 생각을 길도 하고 이네즈도 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렇죠. 그런 와중에 시간 여행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만나는 여인이 아드리아나 만나게 되죠. 마리온 코티아르가 연기한 아드리아나. 너무 하필 또 아름다워. 마리온 코티아르. 그래. 네. 하필 또 딴 생각이 없다가도 그렇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여자를 만난 압도적인 거지. 비주얼. 큰일 났지. 네. 근데 치명적이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네. 너무 예쁘고 그리고 이 여자는 편견이 없어. 그렇죠. 상대에 대한 편견이 없고 가장 반할 만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길이 쓴 소설을 앞구절만 잠깐 읽었는데도 네. 너무 좋다고 칭찬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또 궁금해하고 듣고 질문하고 싶어하고. 예. 그러니까 차이가 뭐였냐면 이네즈와의 사이에서는 질문이 없었어. 저는 길에게 질문하는 이네즈를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통보였죠. 갈래 안 갈래. 그렇죠. 예. 나는 갈래. 이렇게 되는 거고
꼬디아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아드리아나. 네네. 아드리아나와의 관계에서는 계속 질문을 받더라고요. 맞아요. 당신 예. 쓴 소설은 어떤가요? 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그쵸. 하는데 서로 티키타카가 되는 느낌을 그쵸. 예. 받았어요. 음. 근데 중요한 건 이 여자는 치명적이라는 거. 네. 치명적이라는 거는 결국 길에게만 치명적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남들에게도 치명적인. 많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이라는 거. 네. 네. 그리고 현실에서 또 만나게 되는 여인이 세 번째 여인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여인이 가브리엘이라는 네. 이름의 레코드샵 뭐라고 해야 되죠? 시장이었는데 이제 그게 네. 약간 그 길이 쓰는 이제 그 남자 주인공 저기 노스텔지어 샵이라 그래야 되나? 아, 그러니까 옛날 노스텔지어 이제 샵, 그 맞아요. 골동품 옛날식 샵 같은 골동품 샵 데서 같은 예, 데에서 일하는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성이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의 네. 레아 세이두가 연기하는 하필 또 레아 세이두. 생각해보니까 다 여신이야. 네. 사랑에 안 아주 빠질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여자들만 그러니까 수업해가지고 너무 치명적인 캐스팅으로 그렇죠. 이제 개연성을 불어넣었다. 이게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세 여인과 만나게 되는 에피소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네. 근데 어떠셨어요? 이 세 여인을 만나게 되는 과정에서 네. 짐작하셨어요? 누구랑 될 것이다? 이제 이네즈랑은 이제 초반부터 이제 좀 너무 이렇게 서로 안 맞는 이제 면을 진짜 안 맞더라고요. 예, 많이 보여줘서 아드리아나에게 이제 그 매력을 느꼈을 때 근데 사실 거기서 인연이 될 것 같았어요. 저도 약간 거기서 둘이 되나? 그 생각했거든요. 근데 인연이 됐다가 금방 헤어질 것 같았어요. 아, 금방 헤어지겠구나. 예. 치명적인 여자. 왜냐면 오래 가진 못하겠다. 어. 왜냐면 모두의 연인이니까 해밍웨이도 막 계속 들이대고 수파 던지고 네, 그래서 같이 여행 다녀오고 저러다가 이제 금방 버림받지 않겠나 이제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중간에 채갔죠. 맞아요. 예, 중간에 채갔고 그다음에 이제 또 나중에 왔는데 이제 결국 이제 또 그죠 타임슬립을 또 같이 했는데 또 아드리아나는 또 본인이 동경했던 포레포크 시대에 또 네. 베르포크 시대네요. 베르포크 시대에 남고 또 싶다라고 남겠다고 해서 얘기를 하고. 또 그런 네. 이별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죠. 짐작은 했다. 짐작은 했다. 남을 줄은 몰랐다. 남을 줄은 몰랐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길도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 아드리아나랑 잘 됐어도 1920년대에 남았을까 싶기는 해요. 여기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방금 우리 그릉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네. 자기는 1920년대를 동경했기 때문에 그 시대로 갔을 때 너무 행복했잖아요. 네. 근데 그 시대가 황금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작 아드리아나는 또 1890년대 네. 벨 에포크 시대가 가장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황금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막상 또 거기에 가서 만난 예술가들은 르네상스 시대가 황금기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이런 걸 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현재에 우리는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성향을 다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싶은 생각도 드는 거죠. 그때 이제 로트렉을 이제 몰랑 루즈바에서 이제 로트렉과 고겐과 드가를 두 사람이 만나는데 고겐과 드가가 이 세대는 공허하고 상상력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 르네상스 때야말로 최고의 시대였다.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되게 정색을 하면서 그렇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항상 과거에 대한 어떤 동경, 현재에 대한 어떤 불만족 뭐 이런 것들이 항상 또 있지 않나 우리도 또 생각이 있지 않아요? 들고요. 저도 항상 그때가 좋았지. 그렇죠. 그때 음악이 제일 좋았어. 그렇죠. 이런 얘기하고 그때가 드라마, 영화 전성기였지. 지금 볼 거 너무 없지 않아? 이런 그렇죠. 얘기하고 네. 저도 그렇거든요. 네, 이게 너무 라떼 얘기 같지만 항상 이제 근데 뭔가 약간 현재는 그러니까 너무 빠르고 그러니까 이제 느끼기에 너무 이제 순식간에 지나가고 그러니까 항상 그 과거가 항상 뭔가 좀 로망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주인공 길이 그런 걸 느끼잖아요. 이제 20년대와 베르포크 시대를 여행하면서 내가 사실 현재의 불만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이지 내가 그 과거를 살았더라면 나는 또 다른 과거를 그리워했을 거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 쿨하게 아드리아나하고 헤어지고 이별을 다시 하죠. 현재로 돌아오잖아요. 그게 그 장면이 또 어떻게 보면은 본인은 또 1920년대를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매일 시간 여행을 하면서도
자기는 또 그 시대에 있고 싶은데 음. 자기의 또 사랑하는 여자가 또 그 다른 시대를 또 그리워하니까 그걸 또 폄하하죠. 네, 맞아요. 그건 폄하했어. 되게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반대를 하면서 결국은 뭐 돌아와야 20년대로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자기 하죠. 자신한테 하는 얘기를 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네. 본인에게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또 시선으로 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두의 라떼가 얼마나 아니 그리고 되게 재밌는 주관적인가. 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진료를 받을 때 마취 주사를 맞을 수 없는 시대에 페니실린이 살아간다니 없다. 항생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냥 네. 진짜 찐 현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이제 그 마리앙 코테야르가 그러니까 아드리아나가 너무 자신 있게 난 여기 남을 테니 당신은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딱 돌아서는 그 면이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좀 대비가 되죠. 대비가 됐죠. 멋있죠. 예. 네. 네. 아드리아나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길과는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드리아나는 제가 볼 때는 정말 그 욕구에 충실한, 그러니까 다른 거 전혀 보지 않고 그쵸. 욕구에 굉장히 충실한 그런 솔직하고,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길은 현실도 좀 보는 느낌이 좀 걸치고 있죠. 그러니까 네. 이제 헐리우드 영화 각본가로 그쵸. 돈을 벌면서도 네. 진짜 하고 싶은 거 소설가인데 그렇죠. 정작 소설가의 예. 길만 걷기는 또 겁이 나는 맞아요. 예. 그런 캐릭터로 그려진 거 아닌가 맞아요. 하는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이제 그 아드리아나와 이별하고 네. 슬프게 현실로 돌아와서 네. 비 오는 그 파리의 밤에 또 걷다가 이제 가브리엘을 만나잖아요. 다리 위에서 만나는데 어찌나 또 사랑에 금방 빠지는지. 정말 금사빠. 금사빠. 대박 금사빠였어. 예. 순식간에 그냥 또 사랑에 빠져가지고. 네. 근데 이제 또 거기서 또 결말이 이제 이네즈는 이제 비에 젖는 걸 되게 싫어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비 맞는 거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가브리엘은 비 오는 파리가 정말 예쁘다. 나는 맞아요. 비에 젖는 거 상관없다. 감성이 정말 예. 딱 맞는 여자였던 거죠.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본인과 공통점이 많은 이제 연인을 파리에서의 연인을 만나서 이제 여기에 정착을 하려고 마음 먹는 모습이 이제 또 이제 어떤 길에 변화된 면모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예. 고민을 하고 있었죠. 이네즈랑 안 맞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 현실에서도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이 사람이랑 나랑 진짜 안 맞는 것 같은데 네.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헤어지지 않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다가 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는 그런 경험을 아마 한두 번은 해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네즈도 보니까 정말 안 맞았던 거예요. 그렇죠. 두 사람이 정말 안 맞았고 오히려 이제 매스플레인하는 폴하고 정말 잘 맞았던 이네즈인데 그러니까 보여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신혼생활도 말리부에 있는 저택에서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길은 파리에서 여기서 낭만을 느끼면서 신혼생활 하고 싶어하고 소설을 둘이 쓰면서 진짜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폴하고 이네즈하고 바람이 났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렇죠. 마지막에 또 인정을 하는데 이네즈가 홧김에 얘기를 하는데 그냥 하도 의심하니까 그렇다 그러는 건지 정말 바람이 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바람이 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 전에 보여줬던 징조들이 바람이 나지 않고는 계속 폴에 대해서 칭찬을 했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게 보고 그냥 여기 있으라 그러고 망설이니까 같이 가자고 할 법도 한데 가기 싫으면 그냥 있어. 나는 갈 거야. 이게 징조야 징조. 이건 100%. 그래서 홧김에 거짓말한 것 같진 않고 그냥 진짜로 그냥 바람이 난 것 같고.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감독이 또 비겁해. 만약에 이네즈가 폴이랑 자지 않았다면 길이 쿨하게 떠나기가 애매해지잖아요. 나쁜 남자가 되잖아요. 장치를 좀 마련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미 뭐 폴하고 이네즈가 정말 이제 바람이 났다고 했을 때 그 시점 이전에 이미 길은 떠났어? 마음이? 그 이네즈의 귀걸이를 훔치는 시점부터 그 너무 찌질해. 저는 너무 정말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정말 영화를 끄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또 귀걸이 사는 이유도 그 벼룩시장에서 그 아드리아나가 쓴 걸로 추정되는 또 이제 그 벼룩시장에서 옛날 자서전을 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불어를 못 읽으니까 이제 해석해달라고 통역가 찾아가가지고 또 이제 그 영부인이잖아요. 카를라 브루니가 또 이제 가이드로 나오시는데 이제 옛날 영부인이죠. 근데 이제 그 번역을 해달라고 하니까 아드리아나가 쓴 책이잖아요. 거기 보면 귀걸이를 사줬는데 꿈에서 이제 그 남자랑 하룻밤을 이제 잤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향수를 뿌리고 난리. 애인 진주 귀걸이를 훔치다가 걸려서 또 곤욕을 치르고 나중에 또 새 귀걸이를 구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시점부터
기름 바람이 났다. 그래, 마음이 떴어. 먼저 바람이 났다. 예. 아직 느껴지는 게 정말 찌질해. 그런 그쵸. 우디 앨런 감독 작품에 나온 남자들이 참 찌질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홍상수 감독 영화를 보는 느낌으로 계속 보게 되는데 찌질한데 맞아요. 미워할 순 없는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인기가 많아요.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꼬이는 꼬이죠. 설정. 하지만 설정이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약간 억지스러운 설정. 억지스러운 설정. 예, 굳이 왜? 저 찌질남에게 여자가 왜? 그래서 자기니까. 그 캐릭터가 본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에 레아 세이두가 나왔을 때 이렇게 짧게 나오고 끝날까? 그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그렇죠. 너무 짧았죠. 아니나 다를까 엔딩에서 결국 다시 한번 재회를 하게 된 두 사람이 또 레아 세이두가 던져요. 추파를 던지는 느낌이야. 네네. 그 당신이 찾던 앨범이 또 그 가수의 들어왔다. 앨범이 들어왔다. 이렇게 던지니까 그런 얘기를 왜 자기한테 해주는 거냐는 식으로 길이 얘기해요. 그쵸. 그러니까 마음을 좀 떠보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둘이 이제 뭔가 서로의 코드를 확인하면서 같이 걸어가면서 끝이 나는데 그쵸. 예. 그냥 영화 끝이 나고 나서 둘이 그냥 파리에서 같이 살겠구나. 연애하겠구나. 그런 느낌을 던져주고 마무리가 되는 맞아요. 엔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이제 가브리엘을 만나게 되는 이유가 뭐 이제 아드리안한테 이제 차여서 이제 그런 거긴 하지만 상업적인 이제 시나리오 작가를 하다가 파리에 와서 본인이 쓰고 싶은 이제 소설을 쓰고 싶고 여기에 정착하고 싶고 이제 또 거기에서 또 마음이 맞는 여인을 만나고 이제 그런 이제 나름의 해피엔딩은 좀 괜찮았어요. 오히려 나한테는 내 코드엔 잘 맞는 엔딩이었다. 아드리아나랑 사귀어도 얼마 못 갔다. 제 추정에는 혹시 그럼 가브리엘이랑은 얼마나 갔을 것 같아요? 한 1년? 계속 여자가 바뀌어가면 찌질함이 좀 나중에 드러나지 않았을까? 또 이제. 근데 낭만만 먹고 살기에는 참 현실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또 미국으로 다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하다가 또 다른 여자 만나가지고 또 사랑에 빠지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겠다는 엔딩이 충분히 예상되는. 근데 어쨌든 영화 속에서는 가브리엘과 길이 굉장히 낭만적으로 사랑을 나눴을 것 같다는 예상을 하면서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끝이 나는데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그 거리가 두 사람이 걸어가는 그 거리가 너무 아름답고 또 보면서도 물론 자기적인 설정들이 좀 있어요. 왜 이렇게 여자들은 다 달려드는가 길에게 이런 생각도 들고 길의 매력은 무엇인가. 근데 오웬 윌슨이 좀 귀엽잖아요. 귀엽죠. 그 금발 머리에 이렇게 꼭 이렇게 인형처럼 이렇게 무슨 인형이죠 옛날에 약간 잔디 인형도 아닌 것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찰랑찰랑. 이제 오웬 윌슨 항상 보면 이제 뭔가 좀 뭐 코믹한 역할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그래도 매력이 좀 있는 캐릭터였고 그다음에 이제 이 영화 자체가 리뷰 중에서 어떤 리뷰가 이제 이 영화에서 이제 개연성을 기대하지 마라. 개연성 기대하지 말아라. 그냥 이제 뭔가 다른 즐거움들이 많은 영화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파리에 대한 풍경, 그다음에 어떤 이제 하룻밤의 아름다운 꿈 같은 어떤 사랑하는 예술가들을 이제 정말 이제 타임슬립으로 만나는 어떤 그런 설정, 그다음에 이 호화로운 이제 캐스팅의 배우들을 또 화면에서 보는 즐거움, 이제 또 그런 것들이 많은 영화라서 부족한 개연성을 다른 것들이 많이 덮는다. 개연성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즐겨라.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보는 내내 지루할 틈 없이 없죠. 시간이 순삭 되더라고요. 그 OST들도 되게 좋아요. 그 파리 1920년대 파리였을 때 그 이제 재즈 음악들도 너무 좋고요. OST 앨범도 많이들 인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즐겁게 마음 편하게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운 기억이 될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지금 영화에 한 줄 평을 남겨주신 겁니까? 한 줄 평을 또 하자면 너무 진지하게 쓴 한 줄 평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제 그 한 줄 평 말씀을 하셔서 앞이 안 보일 때는 꿈을 꾸자. 이제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길도 파리에 왔을 때 그렇게 뭐 진지한 생각을 가지고 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이제 약혼자가 여행 가자고 하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 나선 거죠. 왔는데 와서 이제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꿈 같은 일들이 또 실제로도 이제 뭐 타임슬립이죠. 뭐 이렇게 내가 이제 아름다운 꿈을 꾸는 것 같은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방향을 결정해주는 또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예. 네. 저는 현재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는 영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결국에는 주인공이 돌고 돌고 돌아서 현재에 만족하지 못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그렇죠. 것에서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가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도 너무 항상 과거를 되게 그리워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타입이어가지고 현재에 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어서 네. 길이 꼭 저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근데 모두가 좀 공감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때가 좋았지를 늘 입에 달고 사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 최근에도 좀 있었어가지고 보면서 내가 못하고 있는 게 뭐가 있지? 사실 못하고 있는 거 없지 않아?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가 저한테 주는 울림이 좀 있었어요. 네. 길도 다음날 이내지한테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 철이 좀 들었으면. 네. 저희가 2주를 또 꽉 채워서 네. 우리 그릉님과 함께 했는데 어떠셨습니까? 복신의 살롱과 함께한 시간. 너무 재밌었어요. 좋아하는 책과 이제 영화를 이제 감독님하고 이렇게 재밌게 얘기할 수 있어서 오랜만이시죠? 예. 이런 시간이. 네. 그래서 좋아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길게 얘기해 본 적이 전 사실 처음이에요. 얘기할 거리들을 찾는 과정에서도 좀 많이 더 공부도 느낌? 되고 예. 근데 또 즐거움이 또 있었고요. 그래서 그래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저도 되게 재밌는 책과 영화로 2주를 꽉 채우게 돼서 너무 재밌네요. 네. 셜록님이 꼭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셜록님이 같이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셜록님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좀 아쉬움도 남지만 그래도 저는 뭐 책 영화 이야기 되게 오랜만에 또 만나 뵙고 우리 그릉님이랑 이야기 나누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서도 의미가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이제 11월 마지막 방송이고요. 12월에 또 도희, 유주, 은하님과 함께 또 좋은 책, 좋은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